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호보큰 사고,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때 속보가 쏟아지면서 3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이 34세 브라질계 여성 드 쿠룬으로 파악되면서 그녀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딸을 보육원에 맡긴 뒤 출근하기 위해 호보큰역에 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호보큰 열차 사고로 뉴저지 뉴욕을 출근하시는 분들 어떻게 오가야 하나 걱정하셨을 텐데요. 현재 열차 교통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호보큰의 경우 터미널의 피해 정도를 아직 파악 중이지만 그 이외에 뉴저지 트랜짓은 모두 어제 오후부터 재개됐습니다. 모든 뉴욕행 열차와 레리탄 밸리 라인, 애틀랜틱 시티 라인은 평일 스케줄 그대로 운행 중이고 메인과 벌겐, 페스칵 밸리와 포트 저비스 라인은 조금 수정돼 호보큰이 아닌 세카우커스가 종점이 되며 주말 스케줄 그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몽클레어 분튼 라인은 몽클레어 주립대부터 낸빌역까지 셔틀버스가 제한돼 운영될 예정이고 모리스 엑세스 라인도 해커츠타운과 도버 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이외에 뉴저지 트랜짓 열차 상황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6시 반, 뉴욕에서 한 용의자 무리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세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3명의 용의자는 미니밴을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소미치기 등을 하다 기번인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뉴욕의 어빙턴 애비뉴와 노스 7번가에서 한 용의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브루클린 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시민이 한 여성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베이리지에 위치한 올스헤드 파크의 스케이트 파크 내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머리 총격을 받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감식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 체크, 길거리 우체통에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런 수표만을 노리는 일당이 최근 플러싱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일명 메일 피싱으로 경찰은 용의자들이 길거리 우체통 바닥에 쥐덫을 설치한 뒤 이 쥐덫에 걸린 우편물들을 끈끈이 등을 이용해 낚시하듯 꺼내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입수한 우편물들 중에서 개인 수표만 골라 이름과 금액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체크 캐싱 업소에서 현금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이러한 피해 신고 사례만 수십 건이 접수됐으며 주로 플러싱과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공과금과 크레딧카드 대금 납부 등을 위해 수표를 이용했을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우체통을 교체하고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는 구멍을 더 좁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플러싱에서 최소 7번의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두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 41회비뉴에 위치한 진 키친앤베스라는 가게에 침입했다 감시 카메라의 절도 행각이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이날 총 800달러의 현금과 랩탑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의 남성 절도 용의자들은 지난 3월부터 총 7건의 플러싱 일대 절도를 일삼아 800달러가 넘는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올해는 10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던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이
지난 2015년 연방교육부 발표 이후 2017-2018학년도부터 접수 개시일이 종전보다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2년 전인 2015년 세금 보고 제출로도 2017-2018년도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10월부터 뉴욕시에서 일정한 요금을 내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우버 플러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다른 승객과 합승하는 프로그램인 우버풀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하차 모두 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인 경우에만 제한되며 요금은 10월 1일에서 14일, 2주일 이용에 $100, 10월 전체 이용에는 $200가 소요됩니다. 우버 측은 이와 같은 정액 회원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을 통해 회원들이 쇼핑할 때 우선적으로 아마존을 검색하도록 유도했듯이 택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리프트 등의 경쟁사보다 우버를 먼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로 애플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숨은 승자는 구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브스는 어제 스마트폰 판매 분석 업체인 앱텔리전트의 자료를 인용해 리콜 사태 이후 스마트폰 채택률에서 구글의 넥서스 6P가 847%, LG G5는 205%, 삼성의 다른 기기들인 S7과 S7 엣지도 200%와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이는 리콜 사태로 인해 다른 안드로이드 폰이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브스는 일부 분석가들은 노트 7 리콜이 애플 아이폰 7 판매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사실 애플 판매와 리콜 효과 간 상호관계를 추적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오히려 안드로이드 폰 판매의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의 판매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이 명성에 상처를 입은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다음 달 4일 새로운 자체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구글에는 더 큰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름달, 금음달, 초승달, 달을 부르는 이름은 모양에 따라 많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색깔이 붙어 또 이름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면 블루문, 개기월식 중에 붉어지는 달은 레드문, 낮에 뜨는 달은 화이트문 또는 옐로우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밤에는 블랙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랙문은 블루문과 반대로 금음달이 한 달에 2번 뜨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번째 초승달이 뜨기 직전 달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블랙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천체 현상은 32개월 주기로 발생하며 있는 곳에 따라 낮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맨눈 관찰은 더 어렵습니다. 이번 블랙문은 미국 시각으로 오늘 8시 11분에 일어나 미국에서는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마지막 날의 KBTV 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